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세번째 기사. 1412년 명령락 10년 악보의 밝은 맹사성을 풍해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마청목을 전라도 병마도 절제사로 삼았다. 영의정 하윤이 상언하였다. 본국의 악보가 다 폐결되어 오직 맹사성만이 악보에 밝아서 오음을 잘 어울리게 합니다. 지금 감사의 임명을 받아 장차 풍해도로 가게 되었는데 원컨대 머물러 악공을 가르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교대되기를 기다려서 바야흐로 악곡을 가르치도록 허락하겠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네번째 기사. 임천년 등이 종묘 사제직 등을 풍속대로 하라는 예부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 임천년 등이 아뢰었다. 황제가 신등을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여 각각 고명 한 통, 내구마 세필과 보초 4,000장, 백은 100냥과 단초 각각 7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싸가지고 온 예부 자문은 이러합니다. 근자의 조선국왕의 자문에 의하면 본국의 조묘와 사직, 산천, 문묘 등의 제사에 중국의 예제를 알지 못하여 본국의 의식을 전조 왕씨의 구례를 그대로 쓰니 깊이 미편하다. 반강하여 준수하기를 초청하였다고 하는데 이자하여 본부의 아래를 이르렀으므로 영락 10년 3월 초 1에 본부관이 봉천문에서 제조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다만 저의 본래 풍속을 따르라. 너희 예부에서 문서를 보내서 저들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임천년 등이 모자 2필과 색사 감초를 바치었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5번째 기사. 금교 판 한승부사 이현에게 미두를 하사하다. 쌀콩 20석을 내려주었다. 이현이 말에서 떨어져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약을 사는 자금에 대비하게 한 것이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6번째 기사. 공안부 유은 정력에게 수를 하사하고 상의원 별자 한장호가 죽으니 부의를 내리다. 정력에게 수를 내려주었으니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상의원 별자 한장호가 병들어 죽으니 부의로 쌀콩 10석 종이 70권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한장호가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은 그 직책에 오래 있었고 조금 공로가 있는 까닭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7번째 기사. 경사 21명을 내정에 모아 경을 읽어 액막이하다. 경사는 경을 읽어서 악기를 쫓는 무당이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5월 4일 정해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주천 분도에 쓰였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5월 4일 정해 두번째 기사. 궁중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일렀다. 내가 젊어서 구경에 있을 때 집이 순군 가까이 있었는데 매양 사람을 형벌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불안하였다. 지금 궁중에서 사람을 형벌하는 소리가 있기에 물어보니 소수가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른 어른이 때린 것이었다. 궁중에서 형벌 쓰는 것을 모두 금하고자 하나 징계하는 것이 없으면 일이 반드시 폐하여질 것이니 이제부터는 골문 밖에서 때리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너희 사에서 고찰하여 금지하라. 지신사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궁중에서 형벌을 쓰지 못한다고 이미 금하는 영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한 것은 환자의 허물입니다. 감히 엄하게 금하지 않겠습니까? 소수는 어린 환자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5일 무자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5일 무자 두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단오제를 행하다. 종신과 더불어 편전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6일 기축 첫번째 기사. 오부 학당에 전지 100개를 하사하다.
예조참이 허조가 아래였다. 지금 오후 학당을 짓고 생도를 모아서 수가 100여 인에 이르렀는데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흩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것을 배하고 교수, 훈도 등이 종일 가르쳐도 또한 공개하는 것이 없으니 원컨대 공름을 내려주소서. 이리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람 4명과 소 3두가 벼락을 맞다. 배주사람 신원 백동, 연안사람 김해, 영평사람 탄해와 큰 소 2마리, 교동사람 최을진의 큰 소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광하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화성이 태미 우지법을 범하였는데 간격이 3촌쯤 되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한성부 윤향이 수군에 관계되는 조목 이계항을 상서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이 근래에 외람댁에 외방의 직임을 받았는데 이목이 바치는 바로서 병사에 관계되는 것을 두 조목 천총에 상달합니다. 1. 지금 시군을 제하여 먼저는 연해로 다음은 부군으로 옮겨 수군을 삼으니 이것은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연해 추군에서 예전에 시위패에 속하였던 자들이 사의에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과 가풍의 실하고 실하지 않은 것을 묻지 않고 모두 선군에 소속시켰으니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선군은 다만 자기 한 몸으로 바다에서 수자리 살기 때문에 자장 기계를 복종과 말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호라도 봉종만 있으면 가하지만은 시위군은 일이 없으면 번상하여 수기하고 일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급한 곳으로 가서 치중과 복종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실한 말과 튼튼한 복종이 있은 뒤에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복종과 말이 있고 가풍이 실한 자는 비록 연해변의 땅에 살고 있더라도 도로 시위의 적에 충당하여 군액을 실하게 하소서. 1. 경상도는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므로 지난번에 진을 좌우도에 나누어 양쪽에 절제사를 두어 그 군사를 통솔하였는데 지금 계림도를 파하고 다시 하포에 병합하니 신이 가만히 보건대 계림에서 하포까지 300리이고 하포에서 영해진까지 590리이니 그 군졸이 모두 하포에 방수하면 어찌 다만 얼리 수자리하는 패단이겠습니까? 패단뿐이겠습니까? 졸지에 불후의 변이 있으면 사기에 응하기가 어려우니 원컨대 계림의 군사를 중앙에 모아서 울지나 흥해 같은 곳에 한진을 두고 수신 중에 무죄가 있는 자를 택하여 보내어 급할 때에 대비하소서. 의정부에 내리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조성도감의 궁언을 하사하다. 임금이 행랑이 끝났다고 하니 와요의 역도를 또한 놓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으니 때가 고열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와요는 기와 굽는 가마, 기와가마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우지법 동쪽을 범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조화국 사람이 판매한 비포 10필을 사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하늘을 지나갔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종친과 강요리에서 격구하고 내구마를 하사하다. 숫자를 베풀고 내구마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마천목이 배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내가 경을 서울에 두어 시위하게 하고 싶으나 다만 경의 노무가 거도에 있으므로 건성하게 하는 것이다.
경일 일찍이 전라도 시군에 적을 두었습니다. 지금 도절자사가 되었으니 또한 영광이 아닌가 하니 마천목이 대답하기를 신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상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였다. 옷 한 벌과 공시를 내려주니 마천목이 아뢰기를 남원에서 부처한 감찰 김자가 무죄가 있으니 빌건대 영중에 옮겨 부처하여 거느리고 도적을 맞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배사는 사은 숙배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1일 가보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친의 장사하고 부의하는 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본국의 관제에 종친대군을 정일품으로 삼고 제군을 종이품으로 삼고 원윤을 정이품으로 정윤을 종이품으로 삼았으므로 장사에는 대군이 1등이 되고 제군이 2등이 되고 원윤, 정윤이 3등이었습니다. 지금 원윤을 종이품으로 삼고 부원윤을 정삼품으로 정윤을 종삼품으로 부정윤을 정사품으로 하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대군, 제군, 원윤은 그냥 그 장사를 이미 행한 예의에 의하고 부원윤 이하는 다만 치부만을 허락하고 만일 시호를 주게 되면 제군 이상은 특지가 있어야 바야흐로 의논하여 아래도록 허락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1일 가보 5번째 기사 예조에서 국학에 대한 사일을 올리다. 1. 양형고는 재생을 지응하는 여러가지 일을 맡았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견주부 및 박사 1인, 학유 1인에게 양형고의 사승 녹사를 겸하여 제수하여 오로지 그 일을 맡아서 날마다 본고에 근무하게 하여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아울러 친히 감독하게 하소서. 1. 원조의 제도에 감선생원과 참좌주부가 같이 식당에 앉아 미리에 맛보고 먹는 것을 권하였으니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감선생원 1인과 참좌고관을 정하여 함께 식당에 앉아 먼저 맛보고 먹는 것을 권하게 하고 식당은 구관의 제도에 의하여 따로 밖에 세우소서. 1. 재생의 거처가 마땅함을 얻지 못하여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에 상하고 겨울에는 바람과 추위에 상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마땅히 고쳐 수리하여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고관이 때때로 고찰하고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헌부에 이문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1. 권과하는 법은 동서재 생원의 명생을 합하여 한 통에 넣어두고 날마다 찌 하나를 뽑아서 읽은 글의 한 장을 강하고 유학도 또한 그와 같이 하고 매월 제목을 내어 과제로 하여 혹시라도 패하거나 해이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날마다 본조에 보고하여 고찰에 빙거하게 하소서. 1. 겸대사승은 한때 유생의 표준이 되니 마땅히 날마다 성균관에 출사하여 독실이 강하고 권하기를 더하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내리었다. 양형고는 고려조와 조선조 때 국학에 소속하여 유생의 식량을 맡아보던 관하이고 고려 예종 14년에 두었으며 조선조 태조 원년에 그대로 설치하고 고종 31년에 폐하였다. 명생은 이름을 새겨 넣는 찌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3일 병신 첫번째 기사 조성도감의 궁운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3일 병신 두번째 기사 외인 육랑에게 옷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4일 정렬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박자청을 논제하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다. 박자청이 조선 감력으로서 역도 사이에 앉아 있는데 부사직 이중위가 말을 타고 지나갔다. 박자청이 노하여 붙잡아서 때렸다. 이중위가 형조에 고소함으로 형조에서 행문하니 박자청이 불복하였다. 그러나 이의 형격은 밝게 나타나서 이에 아래였다. 박자청이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품이 본래 광망하나 공력을 능히 이루므로 조상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중위를 때릴 때에 종부 판사 이간, 선공감 조진, 공조정랑 홍선이 모두 감력관으로서 현장에서 목격하였는데
본조에서 물으니 모두 숨겼습니다. 빌건대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아울러 죄해 주소서. 임금이 모두 듣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또 상소하였다. 박자청이 임의로 이중희를 때렸으니 마땅히 죄 주어야 합니다. 이간 등은 박자청에게 당부하여 모두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으니 청컨대 아울러 죄 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박자청은 다만 외로운 종적이고 내가 대가 거족이 아니니 어찌 당부할 사람이 있겠는가. 박자청이 태조 때부터 복사하여 근무한 것이 이미 오래여서 지위가 대신에 이르렀으니 차마 작은 일 때문에 법을 다할 수는 없다. 마땅히 그대로 두라. 간운과 형조에서 또한 행문하니 임금이 장무를 불러서 박자청의 주에는 작은 일인데 어째서 삼성이 모두 행문하는데 이르는가. 마땅히 논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사간 이육과 집이 한성안에게 일렀다. 박자청의 죄가 사직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다시 무슨 말을 하는가. 대저 삼성이 신청하는 것은 죄가 종사에 관계된 뒤에라야 가한 것이다. 지금 박자청은 의흥부 당상관이고 이중희는 군사이다. 비록 그 무리한 것을 다스렸다 하더라도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만일 조사를 임의로 육보였다고 하여도 이것은 작은 죄이다. 대간에서 또한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면 큰일은 어찌하겠는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박자청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미워하는 까닭은 공력을 맡은 때문이다. 태조 때에 있어서 무려 공력의 일을 환자 김사행이 맡았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김사행이 태조를 권하여 공력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사행이 권한 것이 아니고 도성을 창건하는 초기를 당하여 무릇 공력하는 것이 모두 신충에서 나왔었다. 오늘날 박자청이 하는 일이 또한 모두 부득이한 일이며 또한 내 뜻에서 나왔다. 어째서 박자청을 미워하기를 이와 같이 심하게 하는가. 한승안이 대답하였다. 신등이 사사로이 박자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조에서 아린 것을 보니 박자청이 이중희를 때린 것이 분명하므로 공법에 마땅히 징계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이간 조진 홍선의 무리도 또한 권세에 위협되어 서로 숨기고 혹은 울며 맹세한 자가 있으니 사풍에 있어서 더럽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무리를 법대로 처치하지 않는다면 점차로 위력을 믿고 광포한 짓을 자행하고 권세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서로 아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에 관계되는 큰일이 아닙니까? 임금이 헌사는 가하지만은 간호는 어째서 참여하는가? 불길한 일로 수성의 역사를 지체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참찬스김 성주가 무릎을 꿇고 나와서 박자청이 실상은 이중희를 때리지 않았는데 지금 몽롱하게 계달하였습니다 하니 헌사에서 드디어 김성주를 행문하였다. 대헌사에 명하여 박자청의 죄를 조율하게 하니 불응의 위치로 퇴40대라고 아뢰었다. 논하지 말고 명령하고 이간 등을 또한 대헌사로 하여 핵실하게 하니 또한 모두 숨겼다. 임금이 이것은 의심스러운 옥사이니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고 박자청을 불러서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그 뒤에 유정인이 나와서 박자청 이중희의 일은 반드시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를 것이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이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죄를 주겠는가. 내가 박자청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박자청은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때리지 않았다고 맹세하였으니 내가 믿는다. 유정현이 이중희도 맹세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이 맹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은 일을 모두 법으로 결단하면 일국 시민이 어찌 안심할 날이 있겠는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성주가 나와서 말하였다. 비록 사직에 관계되지는 않으나 모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상총을 속였으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원주 정선 평창 영월에 홍수가 나서 화곡이 상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공조 순금사 군기감으로 하여금 경복궁 누지에 물고기를 넣게 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백악산 남쪽의 길이 15척의 돌이 무너지다. 금교 한성윤 공부에게 명하여 해교제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6일 기에 두 번째 기사. 풍에도 성군에 우박이 내려 화국이 상하다. 큰 것은 죽먹과 같고 작은 것은 타날 같았다. 5, 6일 동안 쌓여 있다가 녹았는데 화국이 손상되고 날짐승도 죽었다. 또 빗물로 인하여 산이 무너졌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2년 5월 16일 기에 세 번째 기사. 이날이 전하의 탄신일이다. 여러 신하의 조화를 정지하였으니 대개 구로한 날이기 때문이다. 근년에 모두 할애를 받지 않았다. 구로는 어버이가 자기를 낳으려고 애쓴 날, 곧 자기 생일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6일 기에 첫 번째 기사. 문신들이 신축한 못에 관하여 시를 지어 올리다. 지신사 김여지를 불러 말하였다. 문신에게 명하여 분지저 한천의 시를 지었다. 제전에 북쪽 돌샘이 있으므로 도랑을 파서난 후 양쪽에 작은 못을 만들고 그 옆에 화초를 심는다. 고기와 새의 노는 것과 별과 달의 경치가 좋게 구경할 만하고 또 포도 한 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서 더위를 피할 만하다. 이어서 손수 제목을 써서 명하기를 분지저 한천이라 하였다. 영의정부사 하윤이 예문 은교 윤회를 시켜 새 못의 형상을 두루 보고 문신에게 고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윤회가 들어가 보니 못 위에 돌을 파서 용의 머리를 만들고 물을 끓여서 용의 입으로부터 못 가운데 쏟아 넣고 돌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아래는 수마석을 깔았는데 너비는 6, 7척 되며 길이는 2호장이나 되고 깊이는 1척이었다. 고기 수십 마리가 있고 아래는 발을 쳐서 고기가 달아나는 것을 막았다. 또 그 아래의 너비가 10여 척이나 더하고 길이 또한 2호장이 되며 진흙을 깔고 그 가운데 연을 심었다. 이리하여 성성린 등 수십인이 모두 제술에 응하고 하윤이 서를 지어 바치었다. 신 하윤이 엎드려 듣건대 조상전하가 청년의 여가에 별전 뜰 서쪽에 못을 파서 동이처럼 만들고 샘을 끓어 고기를 넣고 드디어 문신에게 명하여 제목을 지어 시를 짓게 하였다. 신은 생각하건대 예전 송나라가 성할 때 고기를 넣고 꽃을 구경하는 모임이 있어 여러 신으로 하여금 시를 지어 노래하고 읊게 하였으니 실로 태평한 때에 성한 일이었다. 지금 전하가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실로 또한 우리 동방의 태평성사의 기초가 되리라. 다만 그 못의 세로와 가로가 모두 한 장에 지나지 못하고 못의 깊이가 또 2척에 차지 못하니 이것으로 전하의 검소한 덕의 일단을 볼 수 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6일 기에 다섯 번째 기사. 경복궁의 새 누각의 이름을 경회루라고 명하다. 임금이 경회, 남량, 승훈, 과학, 소선, 척진, 기룡 등의 이름을 가지고 지신사 김여지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내가 이 누각을 지은 것은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거나 위로하는 장소를 삼고자 한 것이다. 내가 놀거나 편안히 하자는 곳이 아니다. 실로 모하루와 더불어 뜻이 같다. 너가 가서 하윤에게 일러 이름을 정하여 아뢰어라. 김여지가 복명하였다. 경하루로 정하였습니다. 경해루로 정하였습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고려를 사모하는 내용의 시를 지은 석연을 임금이 용서하다. 의정부에서 전 사령 장령 석연을 hil문하기를 청하니 묻지 말라고 명하였다. 석연이 금주에 살 때 시를 지었었다. 천년의 신도가 한강을 사이하는데 충량들이 성하게 밝은 임금도 없네. 사만을 하나로 통일한 공이 어디 있는고. 도리어 전조의 왕업이 길지 못한 것이 한스럽도다. 한스럽도다는 글자를 탄식한다는 글자로서 고쳐서 정가식에게 보이니 정가식이 참찬 김성주에게 고하였다. 김성주가 정부에 말하니 석연을 잡아서 시를 지은 뜻을 묻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전조의 신하가 전도를 잊지 못하는 것은 인정이다. 옛적에 장량이 한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는데 군자가 옳게 여겼다. 우리 이 시도 어찌 능히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이시의 신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마땅히 내버려두고 묻지 말라. 그 뒤에 강연루에서 정사를 보는데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석연의 지은 씨는 물을 것이 없다 하니 대사한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묻고자 합니다 했다. 임금이 석연의 전조의 신하로서 추모하여 시를 지었으니 또한 착하지 않은가 하니 사간 이육이 나와서 석연이 비록 전조의 신하이나 몸은 아조에 있으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석연이 북면하여 나를 섬기지 않으니 어찌 우리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등은 반드시 묻고자 하면 백의의 도를 그러다고 한 뒤에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대은 한상덕이 나와서 이 시의 윗구절은 비록 아조를 아름답게 여겼으나 아래 구절은 전조를 사모하여 지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석연이 전조에서 벼슬이 장령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쓰이지 못하였으니 추모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만일 석연을 재준다면 길재는 바야흐로 관직을 제수하였는데도 가버렸으니 이것도 또한 불가한가? 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격구하는 것을 구경하다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하윤 성성린 조영무에게 내구마를 하살하다.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방간의 사위 박경무 조신원에 각각 쌀 10석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종친과 연양을 베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서연에서 학업을 게으리한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저부를 양성하는 것을 극본을 단정히 하는 것으로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자 저하가 천성이 총명하니 학문을 부지런히 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서연 일기를 보니 닷새 동안에 잇따라 강한 날이 적습니다. 적이 두렵건대 게으른 마음이 한번 생기면 학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매양 아조의 날을 당하여 서연의 계본을 가져다가 그 진강한 편장의 많고 적은 것과 정강한 까닭을 특히 물으셔서 만일 서연관 가운데 강절히 강하기를 청하지 않은 자가 있거나 중간 가운데 삼가 명을 전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때때로 견책을 가하여 권하고 징계하는 뜻을 보이소서. 또 사부는 달존이 겸비하니 저부가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바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특별히 사부에게 명하여 5일마다 번갈아 한 번씩 서연에 나가서 조용히 강론하면 자연히 기지를 함량하고 덕성을 훈도하여 학업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엎드려 상제를 바랍니다. 의정부에 내려 의론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연호둔전의 폐지 등 시문 4개 조항에 관한 간원에서 상소하다. 네 조목을 상소하였다. 1. 연호둔전을 설치한 것은 본래 굴량미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이래로 수재와 한제가스로 잇따라 풍년이 들지 못하였으나 이미 정해진 부세가 있고 또 잡념이 있는데 둔전의 새로 더하니 부렴을 가볍게 하는 뜻에 있어 미편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금년은 개천을 파는 역사와 굴량의 비용으로 갈고 심는 것이 혹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있으니 둔전의 세를 거두는 것은 더욱 참아 못할 일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족하지 않으랴 하였으니 원컨대 둔전을 파하여 민생을 후하게 하소서. 1. 조세를 거두는 것은 국가의 경비여서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매양 추수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관을 보내어 손실을 살펴 조세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행한 지가 이미 수년에 되었는데 기이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한갓 주군의 지대와 부서 기회의 번거로움만이 될 뿐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감사가 제보의 높음과 덕막의 중함으로써 한 지방의 명령을 받아 무릇 군민 사무의 경중과 완급을 모두 존재하는데 어찌 조세를 거두는 한 가지 일에만 따로 경찰관을 보냅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감사에게 위임하소서.
1. 전조가 성할 때 새 아들이 과거에 옳은 자는 그 어머니에게 작을 복하고 또 넘록을 주었던 까닭으로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서로서로 권면하여 그 학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전조의 법이나 권학하는 방법에 있어 그게 크게 도움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일 새 아들이 등과 한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여 만일 녹봉이 선비를 권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협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화를 내려주어서 특히 별다른 은총을 보이소서. 1. 진상하는 정향포는 체제가 대단히 커서 주군에서 괴롭게 여깁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민간의 중포의 예와 같이 하여 적당하게 수를 정하소서. 연호둔전은 연호에 두는 둔전, 연호군정은 유호방, ik군, 성군은 물론 시위패, 별패, 갑사 등 정군, 봉족을 포함하였는데 군량미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호를 대중소, 잔, 호의 4등분으로 나누어 대호는 3마리의 종자를 주어 15말, 중호는 2말을 주어 10말, 소호는 10말을 주어 5말, 잔호는 몇 호를 합쳐서 1말의 종자를 주어 5말을 징수하였다. 호급 등전이다. 부서기회는 1년의 회계를 장부에 기입하여 기일까지 조정해 보고하던 일인데 부서는 전국을 출납하는 장부를 말한다. 정향포는 나라의 제사에 쓰기 위해 특별히 건조하여 만든 의육의 포이다. 중포는 민간의 제사에 쓰는 의육의 포로 뒤에는 나라의 제사에도 썼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봉래, 박재, 심인철 등을 용서하다. 박인귀, 김원, 박중녀 등 6인을 용서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유정현이 박자청의 조회를 청하니 윤하하지 아니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안성군 이숙번이 배의 수명을 늘리는 방도에 대하여 건의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우리나라가 변방을 방하는데 전함에 힘 입는데 반드시 큰 제목을 써야 하나 제목이 자라는 것이 수십 년을 기다려야 쓸만하니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배는 항상 바다에 떠 있으므로 벌레가 먹어서 몇 해가 못 되어 썩어 빠집니다. 신이 보고 듣건대 중국에서 석회로 배 밑을 발라서 벌레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삼도에 참나무가 많으니 석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석회의 용도가 넓다. 궁시를 꾸미는 것은 다만 미관을 위한 것이니 비록 쓰지 않더라도 가하지만 분묘를 만든 데는 긴절하다. 유사, 장단, 광화 등지에 석회가 있다니 장인을 보내 넉넉한지 확인하도록 하라. 이를 정부에 내리니 모두 옳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칠성군 윤조에게 술과 풍악을 내리다. 윤조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안마의 하사를 받았을 때 은총과 영광이 지극합니다. 신이 잔치를 준비하여 의정부의 기로와 더불어 한번 즐기고자 하나 다만 금주령이 엄하니 원컨대 궁원을 하사하여 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임금이 술과 풍악은 내려줄 수 있다. 또 쉽게 한년을 주고자 하는데 좋겠는가 하니 대답하였다. 신이 지난날에 한년을 배워서 태조 앞에 올렸는데 아래 세 글자는 잊었습니다. 신이 연을 짓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임금이 크게 웃고 지신사 김여지를 보내어 술과 풍악을 주었다. 대산 유정현이 금주하는 때를 당하여 술을 주는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도성의 좌우편 행랑이 완성되다. 골문에서 정선방 동구까지 행랑이 472칸이고 진선문 남쪽에 누문 5칸을 세워 도나문이라고 이름하였다. 의정부에서 창덕궁 문 밖의 행랑을 각사에 나누어주고 조방으로 만들 것을 청하고 또 아뢰었다. 금년 가을에 행랑을 수리하고 장식하는 일과 창고를 조성하는 등의 일에 유수성도와 대장 대부로 하여금 역사에 나오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조방은 조신들이 조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침에 각사별로 모이던 방이고 대궐 문 밖에 있었다. 직방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3일 병우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금교 한성윤 공부가 율무로 만든 술을 올리다. 이주를 올렸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의 우구전 사인과 자바국 진은상의 사인이 돌아간다고 하다. 자바국 사람이 말하기를 일본 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본래 탐하고 사나워서 진은상의 재물을 많이 도적질하였는데 중로에서 나를 죽여서 그 형격을 없을까 두려우니 원컨대 국가에서 호성하여 주소서 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한두 병선을 보내더라도 어찌 능히 탐포한 것을 막겠으며 또 많이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대로 갔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에 전지하여 회안군 이방간이 말을 타고 감농하거나 냇가에 논이는 것을 허용케 하다. 인하여 전라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조그만 말을 타고 감농하거나 냇가에 논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중간 한 문직을 보내어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대로 종신의 반열 순찰을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종실의 작질이 이미 등차가 있으니 그 반의 차수를 또한 마땅히 상고하여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는 통고를 상고하면 송나라 신종 원풍 연간의 정삭과 동지의 조화 의주의 3사 3공은 동쪽에 있어 북면하는데 서쪽을 상이라 하고 친왕은 서쪽에 있어 북면하는데 동쪽을 상으로 하였습니다.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종실의 위판을 모두 서쪽에 베풀어 위차는 마땅히 본품의 앞에 있어 위차를 달리하여 한 줄로 하고 대구는 서쪽에 있어 동쪽 세자 위차 귀 두 줄에 당하고 만일 대궐들이 좁으면 사품 이하는 정종을 한 줄로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6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하윤이 지은 글을 새긴 비석을 함주의 정릉에 세우다. 영의정부사 하윤이 길을 지어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고 인하여 8령의 사표를 세웠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한강에 큰 비가 와서 양주성군 한 명이 용산강에 빠져 죽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8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개성 여우사 이후 이문화가 분죽을 바치니 저화를 하사하다. 분의 심은 대를 말한다. 분죽.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8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유장에게 고신을 줄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8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종정무가 사람을 보내 그곳 사람들을 돌려보내줄 것과 법화경을 구하다. 어미를 위하여 법화경을 구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영흥부의 보현사와 국창사의 돌부처가 땀을 흘리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박자청을 논죄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박자청이 죄를 형조에서 행문하여 청하였으나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였고 신등이 또한 재차 천총을 번독하게 하니 하교하기를 박자청이 이중이를 때린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밝은 시대에 있어서 비록 우인지경에서 간괴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분변하거늘 하물며 한낮에 대도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목격하여 아는 일이겠습니까? 이중이가 매를 맞지 않고 무고하였거나 박자청이 때리고 숨겼거나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사사로이 서로 숨기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천총을 속였으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자청의 구사 박진, 지원 등은 모두 이중희를 때렸다고 공사를 바치었고 이간, 조진, 홍선의 무리는 때리지 않았다고 증거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위의 세 사람이 직첩을 거두고 지원, 박진 등과 대변하여 밝게 거절을 바로 잡으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정평, 지평, 이하를 불러 말하기를 박자청이 항복하지 않으니 만일 초사를 받고자 하면 반드시 매질을 하여야 하겠는데 작은 일로 대신을 매질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니 이하가 대답하였다. 일이 비록 작으나 왕지를 받들고 묻는데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매질을 한들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너희들은 공의로 논청하는데 과인은 사정으로 결단하니 언책이 있는 자가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어찌 옛 제도가 없느냐. 내가 들으니 너희 헌부에서 정부의 사주로 굳이 청한다고 하니 참말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정부사인 김효손을 불러 정부에서 헌사를 사주하여 박자청의 조회를 청한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신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의정부사 박신이 내게 말하기를 박자청과 이중희 가운데 반드시 주상을 속인 자가 있을 것이니 자세히 물어서 정상을 아는 것이 가합니다고 하였고 대사원이 조금 뒤에 청하기를 정부에서 또한 추국하여 분변하고자 합니다고 하였고 참천 김승주가 잇따라 말하기를 정부의 뜻이 이와 같은 까닭으로 박신으로 하여금 아뢰게 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물음이 있는 것이다. 또 대원 등에게 일렀다. 나라 사람들이 박자청을 미워하는 것은 토목의 역사 때문이다. 성도의 경덕궁과 신도의 창덕궁은 내가 거처하는 것이요. 오화루와 경회누는 사신을 위한 곳이요. 개경사와 영경사는 고비를 위한 곳이요. 성균관을 짓고 행랑을 세우는 것이 또한 국가에 그만둘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러한 역사를 비록 다른 재상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더라도 명령에 따르지 않겠느냐. 박자청이 부지런하고 삼가서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남에게 미움을 받으니 불가한 일이 아니겠느냐. 조성 제조를 마땅히 다시 사람을 택하여 아뢰어라. 정부에서 아뢰었다. 박자청이 이를 알고 또 부지런하니 고칠 수 없습니다. 고비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풍을 어지럽힌 지혜용 소감 문조에게 장 100대를 때리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손흥종의 딸 손씨가 가제를 도로 받는 일 때문에 친히 제용감에 이르렀을 때 소감 문조가 보고 아름답게 여기어 그 남편 김척이 버렸던 처음을 틈타서 급급하게 고원하였으니 사풍을 더럽힘이 있습니다. 김척이 비록 버렸더라도 아직 새로 장가들지 않았으니 손씨로서는 마땅히 절개를 지켜야 하겠는데 문조를 보고 드디어 고원에 응하였으니 실로 부도에 어그러졌습니다. 빌건대 문조와 손씨에게 밝게 거절을 다스려서 풍속을 바로잡았소서. 모두 장을 때리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고 행포를 부린 대욱은 전맹겸에게 태 40대를 때리다. 처음에 전맹겸이 중장원심과 더불어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았다. 경시에서 사람을 보내어 쫓아가니 전맹겸이 크게 노하여 붙잡아서 때리고 인하여 그 옷을 벗겼다. 경시서에서 헌사에 갖추어 보고하여 그 죄를 핵실하여 청하니 임금이 숙빈의 친척이기 때문에 용서하였다. 정맹겸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그 옷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경시에서 다시 헌사에 보고하여 다시 청한 때문이었다. 맹겸은 김한로의 처제이다. 경시서는 고려조와 조선 초기에 물가의 조정이고 상인의 감독, 색과의 감독을 맡아보던 서울의 관하이고 나중에는 저화의 유통과 도량형을 관장하라 했다. 경시라고 한다. 숙비는 세자 양녕대군의 부인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1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순패를 달지 않은 총재 최윤 등을 순금사에 가두었으나 조금 뒤에 석방시키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유성이 오제좌에 나아가 소보로 들어가다. 모양이 돛박과 같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2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상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다. 복령하여 본궁 수각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2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경복궁을 수리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 전지하였다. 경복궁은 태조가 창건한 것이니 비워두거나 피할 수 없으므로 내가 거둥하고자 한다. 또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니 국무에 쌓아둔 군자감의 쌀을 빨리 옮기라. 정부에서 아뢰기를 원컨대 이천국식의 예에 의하여 구워주소서 하니 유윤하였다. 국무는 궁궐의 월랑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성주 박신을 논죄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박자청 이중위의 일을 추역하는 것이 본래 정부의 의논이 아닌데 박신이 말하기를 자기 뜻으로 아뢰었다고 하고 김성주는 망령되게 아뢰기를 본부에서 박신을 시켜 아뢰었다고 하였으니 모두 정부 대신에 의리를 잃었습니다. 생각한데 주상이 재결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잠시 내버려 두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이 가곡을 지어 올리다. 염농부지곡 내장, 염장부지곡 내장, 진가 언지곡 8장이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창녕에서 향교 계집종이 아들을 낳고 5일 뒤에 또 아들과 딸을 낳았다. 계집종 소지장이 아들을 낳고 닷새 건너서 또 아들과 딸을 낳으니 명하에 쌀을 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해루 길을 하윤이 짓고 한상경이 쓰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종신에게 반록하는 제도를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정일품 완원부원군 이양우와 영공안부사 이지는 일찍이 제내제군으로 종일품의 녹을 받았으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고 종이분 원유는 정사품 녹가에 준하고 정삼품 부원유는 종사품 녹가에 준하고 종삼품 정유는 정오품 녹가에 준하고 정사품 부정유는 종오품 녹가에 준하여 반사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후사 전개가 없는 속공노비를 소송 5결한 남봉생 황덕수를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후사가 없는 사람 가운데 전개가 없는 노비를 일찍이 속공한 것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전소감 남봉생이란 자가 그 후사가 없는 삼촌 숙모의 노비로서 일찍이 가주거울에 속한 것을 도관에 소송하였고 또 전개도 없는데 좌랑 황덕수가 오결하여 주었으니 청근대 법과 같이 논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대은 항상득이 아뢰었다. 율문에 있기를 응의자의 아들 사위 아후 조카가 법을 범하면 반드시 계문하여 왕지를 취하라고 하였는데 황덕수는 공신 홍서의 사위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정부에서 일찍이 말하기를 공신의 사위로서 법을 범한 자를 모두 논하지 말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정부에서 아뢰었다. 응의자의 자서 재질이 죄가 있으면 법관이 말을 갖추어 아뢰고 주상이 그 경중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단하는 것이 대단히 의리에 합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공신 노건이 있기에 용서하는 것이 후세에 미친다고 하였는데 후세라는 것은 자손을 이름이고 사위를 잃은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인종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황덕수를 이미 순금살에 내리었으니 마땅히 면죄하여 고신을 거두고 수군에 편입시키고 억지로 변명한 자인 남봉생은 율에 의하여 과제하라.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6월 5일 무 세 번째 기사. 조화가 너무 천해지니 이를 막도록 하다. 지 의정부사 이응이 나와 말하였다. 지금 조화가 심히 천하여 쌀로 바꾸는 자가 없어서 여리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일찍이 외관에 보낸 저화가 관부에 쌓여 있어서 만일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면포 따위의 물건으로 계산하여 거두고 이를 저화로 충당하여 서울로 실어 바치며 말하기를 속을 거둔 저화 몇 장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이 구하여 비축할 뜻이 없으니 국가에서 속을 받는 술책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저화를 거두고 나눠주는 법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나눠주고 거두지 않으니 어찌 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저지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6월 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기신제 행 향사의 의복제도를 정하다. 관복제도를 정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였다. 무릇 기제의 행 향사가 홍포를 입는 것은 불가하다. 마땅히 상정하여 아래라. 이때 이르러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문공 가례를 살펴보면 기일에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으며 음악도 듣지 않고 검은 건 흰 옷, 흰 띠로 거하며 저녁에 밖에서 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일의 복장을 한결같이 가례에 따르소서. 빌건대 선왕 선후의 기일의 향사의 복장도 또한 흰 배옷, 사모, 각대를 쓰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6월 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기자와 당군에게 제사 드릴 것을 의논하다. 상서의 대령 예조 우참이 흐조가 상서하였다. 신이 권리에 들어간 선성을 뵙고 교수관 채평에게 묻기를 지나는 주현의 학교에 모두 동중서가 있고 양웅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건문연간의 예관이 헌의하기를 동중서로서 양웅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양웅이 왕망의 대부인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헌호제를 종사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원나라 때에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동중서 헌호제로 양무에 종사하게 하고 양웅은 아울러 제사하지 하게 하지 마소서. 또 동평주의 관리에게 들으니 말하기를 고을에 요임금의 사당이 있는데 조정에서 해마다 사람을 보내어 제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사에 이르니 이부 상서 건의가 신등에게 묻기를 기자의 자손이 있는가 또한 사시의 제사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후사는 없다. 그러나 본국에서 소재지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본국에서 기자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요나라 요임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건대 기자사당은 조정에서 요임금을 제사하는 예에 의하여 제사하소서. 예조에 내리라고 명령하였다. 하윤이 또한 일찍이 건의하여 조선의 당군을 제사하도록 청하였다. 예조에서 참상하기를 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사전에 싣고 춘추의 제사를 드리어 숭덕의 의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당군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당에 제사 지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권리는 공자가 태어난 고향 산둥성 곡부현이고 양웅은 한나라 성도 사람 자는 자운 성제 때 경전의 장귀에 훈고를 찍어서 훈고학의 길을 열었다. 저서에 태현경, 양자법언, 방언, 훈찬 등이 있고 뒤에 신나라의 왕망에게 벼슬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출궁한 여자를 첩으로 삼은 우정성 조용무를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임금이 조용무가 탄핵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사헌지평 이하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즉위한 지 2년에 김주의 기첩의 딸 관음의 나이 겨우 10살이었는데 공정에 들어왔다. 기생의 소생인 까닭으로 5달을 있다가 도로 나가서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지금 이미 10여 년이 되었고 조용무가 첩을 삼은 지가 이미 오래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때 이르러 탄핵하여 묻는가? 이하가 대답하였다. 역을 피하는 관노비를 추쇄함으로 인하여 진양기생 벽도의 딸 관음이 조용무의 첩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또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대사원 유정현이 재차 청하였다.
조용무가 크게 신하의 이해를 잃었으므로 전일에 상사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 여자는 추상이 비록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궁중에 있은 지 5달 만에 나갔으니 궁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임금이 조용무는 공신이 죄를 줄 수 없다. 내가 그만두는데 경등이 굳이 청한다면 어떻게 죄를 줄 것인가? 하니 유정현이 대답하였다. 신하가 불경한 마음이 있는데 신등이 법을 잡은 관원이 되어서 그 죄를 청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으니 이것은 신등이 굳이 청하여 사용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제 명하시기를 어떻게 죄를 주느냐 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한 건데 신하가 불경한 죄가 있으면 어찌 그 율이 없겠습니까? 또 조용무가 이와 같은 행실이 있으면 백로의 장으로 있으니 신등이 또한 함께 한날에 신하가 된 것을 진실로 마음 아파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관음이 비록 일찍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가까이 모시지 않은 자이고 또한 일찍이 풍문 교사를 행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는데 경등이 풍문으로 굳이 청하는 것이 가한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임금이 좌대한 이관을 조용무 집에 보내어 헌사가 비록 죄를 청하더라도 내가 따르지 않을 것이니 경은 근심하지 말라 하니 조용무가 돈수하여 살해하였다. 성은이 널리 미치시니 신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이 부재하여서 묘당에 있은 지 이미 7년이 되었는데 여러 번 헌사의 탄핵을 받았으니 부끄러워서 얼굴에 불거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빌건대 신의 직책을 파면하여 어진 사람으로 대신하소서.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우정승이 이때 교체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죄 때문이다 할 것이다. 하니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들으니 조용무가 궁인 관음을 취업으로 삼았는데 헌사에서 추획하여 신청하여 불경한 죄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유윤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에 이르시기를 신하가 되어 경에 머문다고 하였는데 만일 경이 없으면 어떻게 군신이 되겠습니까? 저 관음이란 자가 출궁한 지가 얼마 아니 되었는데 조용무가 감히 처음으로 사봤으니 정욕을 부리고 예를 어기어 군상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요 어디 대신의 행실이 있습니까? 원컨대 전하는 헌사의 신청에 의하여 불경죄를 징계하소서. 따르지 않았다. 풍문공사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조사하는 일이고 사원부에서 관리의 풍기에 관한 일이나 교문의 음란에 관한 따위를 소문으로 듣고 조사하여 사실이면 과제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7일 경신 첫번째 기사 동북면 예원군 관음사의 부처가 땀을 흘리다. 북쪽 굴에 있는 부처가 땀을 흘렸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7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상도 비옥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8일 신유 첫번째 기사 일본 일기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9일 임술 첫번째 기사 탄핵을 받은 조용무를 다시 우정승으로 제수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9일 임술 두번째 기사 한옹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제수하고 병조참의 양수를 강릉 대도호 부사로 협출하다. 양수가 일찍이 형조참의가 되어 남봉생의 노비를 잘못 판결한 까닭이다. 양수가 배사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오기란 죄는 법에 마땅히 면직하여야 하겠으나 경은 내 친구이고 또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나라에 공이 있으므로 차마 산직에 두지 못하고 명하여 강릉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지금 작업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좌천한 때문이다. 양수가 대답하기를 은혜가 지극히 두텁습니다. 다만 아내의 병이 위독하여 근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너가 벼슬을 면하고자 하는가? 대답하기를 벼슬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가까운 고을을 원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아직 가지 말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9일 임술 세번째 기사 제자이가 큰 글씨로 경회루 편액을 쓰대로 명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9일 임술 네번째 기사 남봉생의 부처를 면제시키라고 명하다.
전 내자 주부 남성지가 상서하여 애소하였다. 신의 애비 남봉생이 나이 지금 70인데 죄를 받아 부초되었으니 빌건대 신의 몸으로 대신하게 하여 주소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 면하게 하였다.